아가씨가 무슨 소리야? 표지판? 우리가 표지판이야. 여기서 주차하려면 우리 허락 받아야 해. 안 그래? 형들? 한지혜 씨는 북촌 한옥마을의 조용한 챕터라는 카페 겸 서점 주인으로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부터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커피 향과 낡은 책 냄새가 그녀의 일상을 감싸요. 그녀는 35살의 키가 163cm쯤 되고 늘 흰 셔츠에 청바지 같은 간단한 차림으로 다니죠.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동네 주민들은 지혜의 그 조용한 성격을 좋아해서 종종 카페에 들러 지혜 씨, 오늘은 어떤 책 추천해 줄래요? 하며 물어보곤 해요. 그녀는 대답할 때마다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이 책 어때요? 요즘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죠. 지난 3년 동안 지혜는 이 고즈넉한 북촌 마을에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한옥 지붕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손님들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요. 오후가 되면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평화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 조용한 여자라고 부르며 때때로 과일 바구니를 가져다 주거나 요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실래요? 라고 권유하곤 했어요. 지혜는 항상 고마워요. 다음에요 라고 웃으며 대답하죠. 그런 일상이 그녀의 삶을 채워왔어요. 그날 오후, 지혜는 큰 슈퍼마켓에서 새로 들어온 책 몇 상자와 커피 원두, 우유 같은 재료를 가득 싣고 10년 된 기아 모닝 차를 몰아 카페 근처 공영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차를 천천히 세우려는 순간 갑자기 3명의 남자들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돼 보였고 머리는 빨강과 노랑으로 물들인 화려한 스타일에 팔과 목에는 문신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어요. 가장 덩치 큰 놈이 차 보닛을 툭 치며 소리쳤어요. 야, 아가씨. 여긴 우리 구역이라고. 당장 다른 데 가서 세워. 지혜는 차 안에서 깜짝 놀랐지만 곧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여긴 공영 주차장인데 표지판에 주차 금지라고 안 써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놈들은 서로 희죽거리며 웃더니 덩치 큰 놈이 다시 으름장을 놓았어요. 아가씨가 무슨 소리야? 표지판. 우리가 표지판이야. 여기서 주차하려면 우리 허락 받아야 해. 안 그래, 형들. 다른 두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 맞아. 이 동네를 몰라. 지혜는 한숨을 살짝 쉬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제가 처음이라서요. 그놈들은 더 크게 웃으며 덩치 큰 놈이 손을 내밀었어요. 간단해. 우리 시간 뺏었으니까 주차비 5만 원 내놔. 그럼 비켜줄게. 지혜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들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5만 원짜리 한 장을 뽑아 건넸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 차가운 빛이 스쳤지만 그놈들은 돈을 받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호, 착한 아가씨네. 다음에 또 봐. 라고 말하며 그놈들이 비켜서자 지혜는 차를 후진해 주차장 구석으로 옮겼어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차를 세운 후 그녀는 창문을 통해 그놈들을 지켜봤어요. 그놈들은 여전히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웃고 떠들었어요. 야, 오늘도 한탕 했네. 한 놈이 말하자
다른 놈이 그 아가씨 표정 봤어. 완전 겁먹었어. 라고 대꾸했어요. 지혜의 얼굴은 여전한 평온함을 유지했지만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내려 재료 상자를 들었어요. 걸어가는 동안 속으로 그놈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하나하나 새겼어요. 카페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지만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라고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제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정리됐지만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가볍게 느껴졌죠. 책 선반을 닫고 커피 머신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손님 몇 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지혜는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았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한 손님이 말하자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바로 준비할게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줄어들었고 지혜는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북촌 한옥에 고즈넉한 풍경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귀는 문 쪽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3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바로 어제 주차장에서 만난 그놈들이었죠. 덩치 큰 놈이 앞장서서 웃는 얼굴로 다가왔지만 그 미소는 억지로 지은 게 분명했어요. 눈빛에는 날카로운 악의가 번뜩였어요.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어제 그 아가씨잖아. 우연이네, 우연. 그놈이 말하며 카페 안을 훑어보았어요. 다른 2놈은 문 옆에 서서 팔짱을 꼈고 한 놈은 문을 잠그는 신용을 했어요. 지혜는 닦던 걸레를 내려놓고 그들을 마주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몸은 긴장된 상태로 바뀌었어요. 덩치 큰 놈이 카운터로 다가와 기대며 말을 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가게 하려면 우리처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말인데 매달 안전비 좀 내셔야겠어요. 30만 원이면 돼. 그럼 밤에 혼자 계실 때도 걱정 없을 거예요. 여기서 혼자 사시죠. 밤길이 위험할 텐데. 그의 목소리에 은근한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놈 하나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맞아. 형, 요즘 이상한 놈들 많아요. 우리 없으면 누가 지켜주나. 지혜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분하게 그들을 훑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비용은 필요 없을 것 같. 정당한 이유가 없네요. 그 말에 놈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덩치 큰 놈이 코웃음을 치며 가까이 다가섰어요. 정당한 이유? 우리가 이유야. 이 동네 룰이 그래. 안 내면 알지? 문신이 가득한 놈 하나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입에서 담배와 술 냄새가 풍겼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갑자기 손을 뻗어 지혜의 어깨를 밀치려 했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놈의 손이 닿기 전에 지혜의 몸이 살짝 비껴섰고 그가 다시 팔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할 때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지혜는 놈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힘은 작아 보이는 그녀의 체구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색이었어요. 놈이 얼굴을 찡그리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아, 이게 뭐야? 지혜는 손목을 더 세게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놈이 뒤로 물러서며 손목을 문지르자 그녀의 목소리가 낮지만 날카롭게 울렸어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그만두세요. 놈들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어요. 덩치 큰 놈이 주춤거리며
문 쪽으로 물러났고 다른 놈들이 그를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카페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지혜의 가슴 속에는 결의가 불타올랐어요. 그녀는 걸레를 다시 들고 테이블을 닦았지만 마음속으로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지혜는 카페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놈들이 사라진 후에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테이블을 닦았지만 마음은 이미 동네 거리로 향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카페를 열었지만 이번에는 창밖을 더 자주 바라봤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니며 주민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근처 도자기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70대 중반쯤 돼 보였고 늘 흰 한복 차림으로 가게를 지키는 분이었죠. 지혜는 가게에 들러 도자기 하나를 집어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가게가 조용하네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지혜씨. 요즘 그놈들 때문에 골치 아파. 매달 돈 내라고 하니 안 내면 가게 문짝 부술 기세야. 지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놈들, 주차장에서 본 그놈들인가요? 할아버지도 보호비 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그래, 20만 원씩. 안 내면 물건 깨고 손님 쫓아.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한테 더 심하게 굴어. 지혜는 도자기를 내려놓고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게를 나와서 바로 옆차 가게로 향했어요. 차 가게 주인 할머니는 60대 후반으로 전통차를 팔며 동네 어른들 모임을 주최하는 분이었죠.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배어 있었어요. 지혜 씨 왔어. 차 한 잔 할래? 지혜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저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동네 분위기 이상하죠? 그 젊은 놈들 때문에요. 할머니의 미소가 사라지며 그녀는 주위를 확인하고 속삭였어요. 쉿, 들릴까봐. 매달 25만 원 내라고 해. 안 내면 밤에 와서 창문 깨고 가. 우리처럼 혼자 사는 노인네들한테 더 무섭게 구네. 지혜의 가슴에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섰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지혜는 계단을 내려 지하실로 향했어요. 지하실은 책 상자와 재료가 쌓인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벽 한쪽에 숨겨진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스위치를 켜자 희미한 불빛이 켜졌고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놓인 낡은 금속 상자가 보였어요. 지혜는 상자를 끌어당겨 자물쇠를 풀었어요. 안에는 암호화된 미니 태블릿, 손바닥만 한 초소형 통신 장비, 그리고 검은 전술 장갑 한 쌍이 들어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을 만지자 오래된 감촉이 되살아났어요. 태블릿을 켜자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떠올랐고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파일들이 열리며 과거의 작전 기록, 암호화된 지도, 적의 프로필이 스크롤됐어요. 지혜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섀도우 릴리, 다시 깨어나는 건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태블릿에 연결된 통신 장비를 귀에 꽂고 장갑을 끼자 몸이 자동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그녀는 창고 창문을 통해 밖을 살피며 놈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밤거리를 따라 조용히 따라다. 이틀 후, 정확히 그놈들이 약속한 시간에 지혜는 카페 안에서 창문을 통해 골목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커피잔을 쥐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북촌 한옥마을의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가운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거칠게 열리며 5명의 남자들이 들어섰어요. 앞서 3명은 익숙한 얼굴들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들 뒤에 더 덩치가 크고 위압적인 놈이 서 있었어요. 그놈은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검은 재킷에 체격이 산만했으며 눈빛은 차갑고 오만하게 번뜩였어요. 분명히 이 무리의 우두머리였죠. 그놈이 앞으로 나서며 카페 안을 훑어보았고 지혜를 똑바로 노려봤어요. 공기가 무거워지며 손님 몇 명이 불안한 눈빛으로 자리를 피했어요. 우두머리가 입을 열었어요. 생각 잘해봤어. 주인 아줌마? 우리 말이 맞다는 걸 이제 알았겠지?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뒤에 서 있던 놈들 중 하나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형, 이 아줌마가 돈 안 내면 어떻게 할까? 지혜는 카운터 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들을 마주 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어깨가 살짝 긴장돼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네, 많이 생각해봤어요. 우두머리에 눈썹이 올라가며 기대감이 스쳤어요. 그가 손을 내밀며 물었어요. 그럼 돈은? 30만 원, 빨리 내놔.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하게 울렸어요. 돈은 준비 안 했어요. 대신 다른 걸 준비했죠. 여러분이 이 동네에서 영원히 사라질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빼앗은 돈들 전부 돌려주세요. 그 말에 놈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우두머리가 배를 잡고 웃으며 얼굴을 붉혔어요. 뭐? 하하, 이 아줌마 미쳤나 봐. 기회, 우리가 왜 사라져? 너 혼자서 뭘 어쩔 건데. 다른 놈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지혜를 가리키며 비아냥거렸어요. 야, 형, 이 여자 그냥 장난치는 거지. 혼자 사는 주제에 까불어.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지만 지혜의 표정은 변함없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카운터 아래로 살짝 움직였고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스쳤어요. 놈들의 웃음이 점점 잦아들며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어요. 우두머리가 웃음을 멈추고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좋아, 장난 끝났어. 이제 진짜로 보여줄까? 지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그들을 노려봤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깨어났어요. 놈들의 웃음이 멈추자마자 우두머리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섰어요.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지혜를 향해 휘둘러졌고 뒤따라 다른 놈들도 소리를 지르며 카페 안으로 쇄도했어요. 지혜는 카운터 뒤에서 몸을 낮추며 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녀의 발걸음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을 가로막았고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부드럽던 눈매가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며 온몸에서 전사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놈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너희들은 잘못 건드린 거야. 그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톤이 사라지고 깊은 위압감이 서린 음성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어요.
놈들의 발걸음이 주춤거렸고 서로를 힐끔 쳐다보는 눈빛에 불안이 스쳤어요. 우두머리가 이를 악물며 다시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의 덩치가 산만해서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지만 지혜는 몸을 살짝 틀어 피했어요. 동시에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놈의 손목을 잡아채고 비틀었어요. 뼈가 부서질 듯한 통증에 우두머리가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아, 이 새끼. 놈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땀이 흘렀지만 지혜는 손목을 더 세게 비틀며 그를 제압했어요. 다른 놈들이 그 광경에 멈칫했어요. 문신이 가득한 놈 하나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의 팔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이미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그 힘으로 놈의 몸을 한 바퀴 돌려 벽에 쾅 소리를 내며 쳐박았어요. 그리고 바로 팔을 등 뒤로 꺾어 고정시켰어요. 놈의 어깨가 탈골될 듯한 통증에 그가 바닥에 엎어지며 신음했어요. 놓아줘. 지혜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나머지 놈들이 반응할 틈도 없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놈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한 놈이 주먹을 휘두르고 다른 놈이 발차기를 날렸지만 지혜는 낮게 몸을 숙여 피하며 다리를 휘둘렀어요. 그 퉁탕한 쾌트가 한 놈의 다리를 후려쳐 바닥에 쓰러뜨렸고 바로 이어서 다른 놈의 목을 팔로 감아 조였어요. 놈의 숨이 막히며 얼굴이 붉어지자 그는 발버둥 치다 힘없이 무너졌어요. 전체 과정이 30초도 안 돼 끝났어요. 4명의 놈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놈, 문신이 가장 많은 우두머리가 뒤로 물러서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너 누구야? 지혜는 천천히 몸을 바로 세우며 그를 똑바로 노려봤어요. 그녀의 숨결이 고르게 유지됐고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나는 한지혜야. NIS의 전 특수작전요원. 코드네임 샤도리리. 그 말에 우두머리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그는 주춤주춤 문 쪽으로 물러나며 더듬거렸어요. 그런 게 진짜야. 너 같은 게 왜 여기? 지혜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어요. 너희들보다 훨씬 위험한 놈들을 상대해왔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두머리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혜는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꿰뚫었어요. 너희들에게 3가지 조건을 줄게. 우두머리가 숨을 헐떡이며 올려다봤어요. 무슨? 지혜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을 이었어요. 첫째, 이 동네 모든 가게 주인들에게서 뜯어낸 보호비 전부를 3일 안에 돌려줘. 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둘째, 북촌 이 동네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우두머리가 이를 악물었지만 지혜의 기세에 눌려 말문이 막혔어요. 셋째, 어디서든 다시 이런 짓 하지 마. 만약 안 지키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그땐 지금처럼 불편하게 끝나지 않을 테니까. 우두머리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마구 끄덕였어요. 알았어. 다 할게. 약속할게.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혜는 그를 한 번 더 노려본 후 바닥에 쓰러진 놈들을 가리켰어요. 놈들이 서로 부축하며 일어나 문 밖으로 기어 나갔어요. 카페 안이 다시 고요해지자 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북촌 한옥의 평화로운 풍경이 돌아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새날 동안 북촌 한옥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지혜는 카페에서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하며 창밖을 힐끔거렸지만 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첫째 날 아침 도자기 가게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마자 그 덩치 큰 놈이 나타났어요. 놈의 얼굴은 창백하고 어깨가 움츠러든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놈이 지갑을 꺼내 돈을 세며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뜯은 돈 전부 돌려드릴게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돈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빛이 스쳤고 놈은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어요. 같은 날 오후 차가게 할머니 앞에도 문신놈이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문을 잠그려 했지만 놈이 문턱에 서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돈 돌려드릴게요. 다신 안 올게요. 할머니의 입이 벌어지며 돈을 받아 쥐었어요. 그 손에 땀이 배어 있었고 놈은 재빨리 사라졌어요. 둘째 날에는 작은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세 놈이 동시에 와서 돈을 내밀며 사과했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붉어지며 물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왜? 놈들 중 하나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받아주세요. 아주머니는 돈을 받아들고 문을 닫았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셋째 날까지 놈들은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모든 가게에 돈을 돌려줬어요. 주민들의 입소문이 퍼지며 마을 전체가 술렁였어요. 그날 오후 도자기 가게 할머니가 지혜의 카페로 달려왔어요. 할머니의 발걸음이 가볍고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서자 지혜가 커피를 내리다 말고 돌아봤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손을 내저으며 물었어요. 아이고, 지혜씨.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 그 놈들이 갑자기 와서 돈 돌려주고 사과하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기분이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 잔을 내밀었어요. 그녀의 손이 안정되게 잔을 놓았고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이제 평화로워졌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어요. 지혜 씨가 뭔가 한 거 아니야? 요즘 그놈들 카페 쪽에 얼씬도 안 하던데. 지혜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이제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더 캐묻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미소에 안도감이 배어 있었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카페에 들러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혜는 항상 같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빛에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입으로는 결코 자신의 역할을 밝히지 않았어요. 카페 안 공기가 다시 책 냄새와 커피 향으로 가득 차고 북촌 마을의 평화가 서서히 돌아왔어요. 북촌 한옥 마을에 평화가 돌아왔어요. 골목길마다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한옥 지붕 위로 스며드는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주인들은 이제 보호비 걱정 없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도자기 가게 할아버지는 새 도자기를 진열하며 손님을 맞았고 차가게 할머니는 전통차를 우려내는 손길이 가벼워졌어요. 작은 식당 아주머니는 메뉴를 새로 만들어 붙이며 웃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피로가 사라지고 대신 희망이 피어났어요. 지혜의 조용한 챕터, 카페도 점점 손님이 늘어났어요. 책을 읽으려 오는 사람들, 커피 한 잔으로 휴식을 취하는 이들, 심지어 동네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됐죠. 지혜는 카운터 뒤에서 주문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존재가 마을 사람들에게 은은한 힘을 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카페에 들러 말했어요. 지혜 씨 덕분에 마을이 살았어. 그놈들 사라진 게 다 내 공이야.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할아버지, 이제 편안히 지내세요. 할머니도 어느 날 오후에 들러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갔어요. 그녀의 손이 지혜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지혜야, 네가 우리를 지켜준 거 알아. 고마워. 지혜의 가슴이 살짝 따뜻해졌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과일 고마워요. 다음에 차 한 잔 드릴게요. 한 달 후, 지혜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다 문득 창밖을 봤어요. 멀리 공사 현장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바로 그놈들이었죠. 덩치 큰 놈은 벽돌을 나르고 문신 놈은 페인트통을 들었고 우두머리는 감독의 지시를 따르며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됐지만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피곤하지만 성실한 표정이 자리 잡았어요. 놈들이 공사 현장에서 쉬는 시간에 길을 지나 카페 앞을 스치자 그들은 지혜를 발견하고 멈췄어요. 우두머리가 먼저 고개를 푹 숙였고 다른 놈들도 따라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지혜는 창문을 통해 그들을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놈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공사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후회와 변화가 느껴졌어요. 지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그날 밤 카페 문을 닫은 후 지혜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낡은 금속 상자를 끌어냈어요. 태블릿, 통신 장비, 장갑을 하나씩 꺼내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넣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장비를 만질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쳤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감촉이었어요. 상자를 잠그고 벽 속 깊은 곳에 밀어넣자 지하실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위층으로 올라와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지혜는 커피 한 잔을 타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지만 가슴 속 깊이 샤도 리리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평화가 위협받을 때 그녀는 언제든 깨어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카페 안책 냄새가 그녀를 감싸며 새로운 하루를 약속했어요.